딱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인사이트 3개 중에 1개만 취하셔도 그 누구보다 수준 높고 깊이 있는 부모님이 되실 수 있고요. 3개 중에 하나라도 이미 하시고 있다면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2500년 역사의 검증을 거친 데이터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 만들이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필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아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너무 당연하고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교육의 목표가 당장 아이의 성적을 높이는 방법, 일단 좋은 대학에 보내는 방법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목표가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1순위의 자리를 잡는다면 아이의 생각과 공부 방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요, 가든 패밀리에서 자주 다뤘던 주제, 특정 과목을 잘하는 방법 혹은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교육의 목표를 아이의 건강한 독립으로 두고 아이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클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무조건 키워줘야 하는 역량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요소는 육아 교육 트렌드에 편승한 그런 키워드가 아니라 2500년의 역사의 검증을 거친 그런 인사이트이고, 현 시점에서 전 세계 상위 1% 부모들이 의도를 했건 무심코 하고 있건 가정에서 무조건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역량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대생들의 마음까지 휘어잡으신 고전문학 수업의 대가, 서울대학교 박희병 명예교수님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공부에 소개되어 있는 위대한 동양사상가들이 마음에 품었던 교육관과 공부 그 자체에 대한 인사이트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인사이트와 솔루션 3개 중에 1개만 취하셔도 누구보다 깊이 있는 부모님이 되실 수 있고 아이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상위 1% 부모들이 무조건 강조하는 역량, 첫 번째, 바로 자기조절력입니다. 자기조절력의 중요성은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오늘은 가정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자기조절력을 효과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 김북년 교수님과의 인터뷰 장면 짧게 보시죠. 자기조절력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부모와 아이 간의 적절한 선, 가이드라인을 서로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모님이 생각하세요. 얘한테 과연 맞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네. 자신 없다 그러세요. 근데 그건 부모님께서 그런 자신감을 빨리 회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양육하시는 경우 요즘 많잖아요. 가능하면 그 아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이 아이한테 설정 범위를 줄 것이냐, 여기까지는 안전 범위, 요거는 좀 위험한 범위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육자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원만한 부부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그 소통이 자유롭게 되고, 그 소통이 자유롭게 되면 어머니가 제안하는 것과 아빠가 제안하는 게 거의 일정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따라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몇 번 아기먼트를 하다가 받아들입니다. 약간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느끼지만. 그래서 그 과정들을 아이가 경험하는 것 자체가 자기조절의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도 해야 되고, 보상 속에는 꼭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지켰네 이런 커멘트도 해주는 정서적 보상이 반드시 병합돼야 되죠. 그래서 그 보상과 통제와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따를 수 있는 일관성을 부여하게 되면 아이들은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한마음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자기조절의 내면화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어머님, 아버님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이에게 첫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일단 가장 시급하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흥미로운 조사 결과 하나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실리콘밸리 고소득층 부모님들이 기를 쓰고 아이에게 사주지 않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고요.
반대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어떤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조절력의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 현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선순환, 악순환을 계속 일으키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이 잦을 경우 당연히 여러 유해 콘텐츠에도 노출이 되다 보니 정신건강도 안 좋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아이 사회성이 발달하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고소득층 가정의 경우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건 물론이고 그 시간에 뭘 하느냐? 바로 자연체험, 야외활동, 그리고 독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뇌과학 측면에서도 아이 뇌 발달의 완벽한 조합이고 선순환 그 자체입니다. 자연에 있으면 아이는 의도하지 않아도 오감을 더 쓰게 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거기서 관찰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돼요. 센스 있는 부모님들은 이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독서로 연결시키기도 하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특히 아이 영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어 영상 노출과 루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요, 영어 영상 노출 말고 자연 노출도 루틴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상위 1% 부모들이 무조건 강조하는 두 번째 역량은 바로 공부력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력은요, 학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내고자 할 때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전략적인 인풋의 행위를 말합니다. 좋은 인풋이 꾸준히 들어가면 좋은 아웃풋이 나오겠죠. 여러분, 가장 빠르고 가성비 좋은 인풋 행위가 뭘까요? 네, 독서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라시죠? 아니면 사회의 영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시죠? 지금 아이가 제대로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인풋의 종류를 보시면 돼요. 좋은 인풋이 나쁜 인풋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생명력 있는 글에 노출된 아이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 아웃풋이 같을 수 없겠죠. 이런 관점에서 독서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부모님들은 독서 동기부여의 방향도 다를 것이고 골라주는 책의 스케일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공부에서 인용된 독서에 대한 인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한 퀴즈 하나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과학, 기술, 예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대표적인 인물이며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기도 한다. 네, 다산 정약용입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쓴 책은 아이랑 같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자, 배움을 대하는 태도,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까지 AI 시대를 넘어서 어느 시대에나 통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다산 정약용의 인풋 역시 책 읽기였는데 정약용이 독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정약용이 했던 말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을 쫓아 함께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길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독서를 사람이 짐승, 벌레와 다를 수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책을 다산 정약용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나는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해 좀 알게 되었다. 책을 그냥 읽기만 한다면 하루에 1100번을 읽더라도 읽지 않은 것과 매한가지다. 무릇 책을 읽을 때에는 한 글자라도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모름지기 널리 고찰하고 자세하게 연구하여 그 글자의 어원을 알아야 하며 그런 다음 그 글자가 사용된 문장을 이 책 저 책에서 뽑는 작업을 날마다 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한 종류의 책을 읽을 때에 아울러 100가지의 책을 두루 보게 되며 읽고 있는 책의 의미를 환하게 꿰뚫을 수 있다.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공자부터 정약용까지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시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는데요. 절대적인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참 책과 글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가 먼저 책을 봐야 아이도 책을 본다는 건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인가 읽고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를요. 이런 작은 인식의 차이가 우리 행동에서 드러날 것이고요. 아이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따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상위 1% 부모들이 무조건 강조하는 세 번째 역량. 아니, 이번에는 역량이 아니라 두드러지는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호두 잉글리시 김민우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어요. 비영어권 국가인 베트남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한 아이의 소감이에요. 이 아이는 참고로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부유한 집에서 원어민 과외를 받은 아이도 아니에요. 작년에 큰 홍수가 났던 베트남 푸토라는 지방에 사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수상 소감으로 했던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1등 했던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래요. 자기 가족과 자기 마을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대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상위 1% 인재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형태로든 큰 결핍을 느꼈다는 것이고 이 결핍을 그릿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든 게 풍족해 보이는 대한민국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핍을 억지로 만들어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 김민호 대표님이 말하기를 현명한 부모님은 아이에게 건강한 결핍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건강한 결핍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타인에 대한 관심, 기후변화로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 이렇게 관심의 방향을 내 자신이 아닌 타인과 공동체에 두는 순간 비로소 우리가 채워줘야 할 타인과 세상의 결핍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밤을 밝히고 싶어 했던 에디슨의 열망, 하늘을 날고 싶었던 라이트 형제의 열망. 정말 위대한 발명품들은 타인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에서 나오고 이게 바로 건강한 결핍을 느끼게 하는 트리거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부모님들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가 느끼는 결핍의 스케일과 종류를 다르게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공부. 이 책에는요, 자, 공자부터 정약용까지 동양의 위대한 성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그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은 이러면 안 돼! 라는 시대에 대한 지독한 결핍을 느꼈다는 것이고 이 결핍이 위대한 사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자기조절력, 공부력, 결핍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작은 행동과 말이 아이들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 다짐으로 좋은 책 한 권 읽어보고 싶다. 자, 이번 기회에 배움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아이들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공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인풋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